후진국은 남미나 이런 데는 탄핵이 돼도 저기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을 할까 불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미는 뭐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뭐 5, 60년 전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형편없잖아요. 한국과 아르헨티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는 법관들, 사법부를 못 믿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한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환율이 폭등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환율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헌재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있고 이거를 사실 윤 대통령도 좀 조장하는 측면이 좀 있고 그래서 사실 조기 도전이 끝나도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심 그래서 계속 불안한 정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정치인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는 그렇죠. 않다고. 이제 경제에 영향을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걸 큰 본류라고 보고 네. 이제 지류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해서 새 정부 구성이 되면 대통령이 결정이 되면 이제 본류는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국내에서 시위도 있을 거고 반발도 있을 거고 이건 지류예요. 경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환율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이 좀 주주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익이 100% 다 밖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자기 돈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소위 주식시장의 증시의 만행들이 한국에서는 횡행하고 있고 이걸 금융당국이 제대로 제어를 안 해주고 있고 정치권은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을 안 해주고 있고 이런 게 국장 탈출에 영향을 주는 거죠. 한국 증시에 투자해봐야 안 오른다. S&P 사자. 미국 나스닥 가자. 이러니까 환율도 계속 악화되는. 이 계엄, 탄핵 이후에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 전반이 좀 어떻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특히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경제 상황을 보니까 경제는 정치적 안정 속에서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경제라는 것은 이제 정치가 불안정한 곳에서는 경제가 결코 성장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정치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정치와 정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치주의예요. 안정적인 법치. 이가 작동하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대충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제 탄핵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예를 들어 탄핵이 인용이 되면 통과가 되면 2달 뒤에 대선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후진국은 남미나 이런 데는 탄핵이 돼도 저기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을 할까 불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미는 뭐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뭐 5, 60년 전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형편없잖아요. 한국과 아르헨티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는 법관들, 사법부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일반 이제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법원 판결이 반대로 난다면 그 나라 미래가 예측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히 뭐 남미 같은 경우는 민사 재판 같은 경우도 민사 재판이라는 건 자기 재산에 대한 재판인데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데 법원에서 일반 뭐 백성들, 국민들 재산 뺏어가지고 딴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작동하고 기능한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환율이 폭등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환율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나마 잘한 게, 물론 뭐 여당 쪽이나 보수 쪽에서는 좀 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나마 잘한 게 헌법재판관 2명을 더 추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결정할 수 있는 정족수를 확보해 줬잖아요. 그만큼 이후 국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 거죠.
그래서 경제가 좀 더 안정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부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법치, 안정적인 법치가 경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제가 뭐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전국 안정이 좀 언제쯤 돼서 경제도 안정될까 이 차원에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그건 대선이 끝나야죠. 대선이 끝나.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많은 분들을 인터뷰해봤지만 지금 뭐 헌재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있고 이거를 사실 윤 대통령도 좀 조장하는 측면이 좀 있고 그래서 사실 조기 도전이 끝나도 그거에 대한 어떤 반발심 그래서 계속 불안한 정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정치인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는 그렇죠. 않다고. 이제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걸 큰 본류라고 보고 네. 이제 지류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큰 본류는 이제 탄핵이 만약에 된다고 치면 대통령 선거를 해서 새 정부 구성이 되면 대통령이 결정이 되면 이제 본류는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국내에서 이제 시위도 있을 거고 반발도 있을 거고 이건 지류예요. 경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지류이기 때문에 그건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2021년 10월 역대 최대 외환 보유액을 기록한 이후에 3년간 감소세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탄핵 정국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정국이 안정이 안 되면 더 악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까 뭐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미국의 고금리가 가장 영향이 컸죠.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간 거죠. 금리가 올라가서 미국.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시도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많이 투자하면 국내에 달러가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제 빠져나간 이유는 하나는 이제 정치적 불안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한국 증시 밸류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국 기관이나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요즘 젊은 친구들도 국장 탈출하려고 그러잖아요. 국내 주식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외국 주식 살려고 그러잖아요. 외국 주식을 산다는 거는 한국 돈 수요보다는 달러 수요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이제 어쨌든 환율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환율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한국이 좀 주주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 과거 이제 8, 90년대에 자본주의 사회주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자본주의가 이겼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자본주의 내에서 싸움이었는데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랑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있으면 지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누가 이겼나?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가 이겼다고 냉정하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졌어요. 미국 주주 자본주의가 이겼어요. 유럽은 지금 몰락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전 세계 부가 미국으로 다 모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주주 자본주의로 가야 되죠. 근데 이제 주주 자본주의로 가는 길에 이걸 가로막고 있는 여러 세력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돌파해 나가야 되고 현 정부도 사실은 주주 자본주의로 가려고 그랬어요.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상법 개정이든 아니면은 그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기업 이사회가 주주 가치를 올리는 것을 제일 목표로 하는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해요. 빨리 해야 돼요. 이건 이제 그 원래 여당도 우리 정부 여당도 주주 가치 강화로 간다는 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도 지금 입장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타협을 해서 자본시장법에 넣더라도 그러니까 이사회의 임무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LG CNS가 분리해서 또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LG주가 대주주인데 주 LG는
주가가 떨어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떨어지죠. 떨어지죠. 왜냐하면 가장 알짜가 네. 빠져나가면 여기는 껍데기인데 네.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럼 주 LG 주식 가진 사람은 그냥 강도한테 당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할 상장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본시장법이든 상법이든지 이사회가 주주가치 상승을 재고를 제1의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겠죠. 이사회가. 이사회가 분할 상장 결정을 하니까 분할 상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법 개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법 개정이 되기 전에도 금융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는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로 밥캣이 있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 밥캣을 로보틱스로 갖다 붙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익이 100% 다 밥캣에서 나오거든. 그럼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자기 돈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소위 주식시장의 증시의 만행들이 한국에서는 횡행하고 있고 이걸 금융당국이 제대로 제어를 안 해주고 있고 정치권은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을 안 해주고 있고 이런 게 국장 탈출에 영향을 주는 거죠. 한국 증시에 투자해봐야 안 오른다. S&P 사자. 미국 나스닥 가자. 이러니까 환율도 계속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증시를 개혁하는 것이 환율을 좀 안정화시키는데도 굉장히 크게 도움을 주는 조치죠. 그러니까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달러 강세는 전국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그게 더 크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전국은 그래도 최상목 대행이 그나마 잘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환율이 안정되고 있거든요. 체포 이런 데도 오늘 환율 좀 떨어졌어요.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미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직후 뭐 북중런은 언급하면서도 한국을 일절 언급하지 않아서 이것도 한국 패싱이